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은 KBS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어제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주장을 쏟아놓더니 오늘은 KBS 라디오입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대한민국 정권이 얼마나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가장 어용 방송이 MBC고 그 다음이 KBS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오늘 최재성 정무수석 KBS 라디오에 나와서 지금 북한 원전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김정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했다는 USB의 공개에 대해서 국격을 떨어뜨린다 이러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제 본인이 야당에 대해서 이 USB 공개와 관련해서 명운을 걸어라 무슨 도박판에 도박꾼처럼 내기 걸자고 했던 그 발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재성 수석의 이 말을 듣고 있으면 얼마나 문재인 정권이 이중성이 있는 이중인격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인들은 불과 3년 전에 그들이 했던 일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일 위안부 협의 관련해서 공개돼서는 안 될 그 외교 내용을 공개해버렸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그때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 원전이 아니라 화력이든 수력이든 간에 북한의 전력 공급을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제의한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데도 길길이 날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USB 공개를 누가 먼저 이야기했습니까? 제 기억에는 당시 문재인 김정은의 남북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던 윤영찬 의원이 가장 먼저 제기한 거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청와대는 공개할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 USB만 가지고 떠드는 것은 본질은 다른 데 있는데 USB로 관심을 모으려는 일종의 정치공학적 전술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최재성 수석 다혈질이라서 말을 참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제는 MBC에서 상당히 흥분해서 말했는데 오늘은 조금은 정제됐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최재성 수석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격노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문재인 정권이 3년 전에 저질렀던 그런 이 국가 기밀 공개 이것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또 했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부는 우기기 정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걸 보면 문재인 정부는 이 북한 원전, 북한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재성 수석은 야당은 정상 간 주고받은 USB를 공개하라는 성립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를 공개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현직 대통령 재임 중에 일어난 정상 간의 문제를 공개하라는 것은 성립되기 어려운 논리다. 모든 나라가 정상 간 대화나 주고받은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여러 요건에 의해 공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제한적 공개 방안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국회에서 보안을 전제로 공개해도 내용은 국민과 언론에 알리는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과 수교하고 관계하고 있는 국제사회가 이를 알게 되고 하나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하나 우리가 의심이 갑니다. 왜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하면서 뒤로는 딴짓을 했을까요? 자, 문재인 정부가 2017년입니다. 외교부 장관 산하에 출범시킨 위안부 합의 검정 TF 어떤 짓을 했습니까?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검증한다는 이유로
통상 30년 이상 기밀로 묶여 있어야 하는 관련 외교 교섭 내용을 상당 부분 까버렸습니다. 최재성은 지금 뭐 이 외교 이야기하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의 통화에서 언급된 내용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한 의견까지도 공개했습니다. 당시 윤병세 외교부 전 장관은 외교 협상 결과와 과정을 우리 스스로의 규정과 절차,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외교부 70년 역사에 전례가 없는 민간 TF라는 방식을 통해 공개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당시 이 문재인 정부 측의 오태규 TF 위원장은 어떤 경우는 외교적인 부분에 약간 손상이 가더라도 국민에 이 정도는 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정말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통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하면서,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 김정은에 건넨 적국입니다. 적국 북한은. 그거는 이건 외교 뭐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격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 된다. 자, 이런 최재성의 논리, 이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위선자라는 겁니다. 아니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일어난 정상 간의 문제를 공개하라는 것은 성립되기 어려운 논리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 거는 왜 깠습니까? 아무튼 이자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표리부동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USB의 성격도 지금 애매모호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오바마 대통령과의 이런 통화나 이런 의견 제시는 진짜 이는 외교 문서, 기밀 문서입니다. 30년 동안 비밀로 유지하는 문서입니다. 반면에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줬다는 이 USB는 이게 국가 기밀인지도 애매합니다. 사실 대통령 기록물인지도 애매합니다. 기록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언론들은 이걸 3급 기밀로 분류된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충분히 정부가 공개할 수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지금 최재성 수석의 이 논리는 최재성 수석이 지적 수준이 좀 얕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또 최 수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심기와 관련해서 경로라는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청와대와 대통령의 기억이나 상상, 생각에도 미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밝히라고 하고 공격을 하니까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 USB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USB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전달하고 난 뒤에, 이건 4월 27일이고 5월 달부터 산업부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쩌면 USB 준 것도 있지만 김정은이하고 44분 동안 밀담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도보다리에서. 그때 김정은이가 형님 우리가 전기가 부족한데 전기 좀 주십시오. 전기만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밀담을 나눈 뒤에 그 다음에 북한 원전 관련 문서를 만들고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것일 수 있습니다. USB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산업부 삭제 문건에서 북한 원전 파일이 있는 겁니다. 17개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USB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집착하게 만드는 청와대나 민주당의 술책은 정말 중요한 뭔가를 숨기기 위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야당이 자꾸만 USB 쪽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USB는 일부입니다. 일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이가 먼저 이거를 제의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4월 27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문건들은 5월 달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도 북한이 원하는 심포 등등등등의 원자력 발전소를 세운다. DMZ에 화력 발전소를 세운다. 아무튼 지금 원자력 발전소 말고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발전소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고 도보다리 밀담에서 그 뒤에 화력, 뭐 수력, 가스 뭐 다 나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김정은의 지시, 제안, 요구, 요청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라도 각 부처에 이런 일을 지시한 것은 아닌지도 한번 검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은 이 최재성이 오늘 말한 이런 내용들 완전히 이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문서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한 것은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시킨 바로 그 위안부 합의 검증 TF가 했던 짓입니다. 이거는 더 중요한 기밀 문서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공개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이번에는 왜 그렇습니까? 이 USB는요, 정말 이게 국가 기밀 외교 문서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장이 엇갈립니다. 자, 정상회담에서 건넸는지 하고 국가 기밀이니 외교 문서니하고는 다릅니다. 생성 주체와 생성 목적 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USB는 사실은 별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청와대든 실무부처든 USB 내용의 원본을 갖고 있다면 법에 따라 관리되는 기록물이 맞습니다. 따라서 비밀, 비공개 등으로 지정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특정 절차에 거쳐서 이게 공개되어야 하지만 최수석의 주장처럼 아예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서 열람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어쨌든 지금 정상 간에 오간 내용을 다룬 외교 문서가 모두 기밀인 것도 아니고 무조건 공개할 수 없다는 것도 맞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주고받은 친서도 공개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USB 성격은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3급 기밀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다 공개할 수도 있는 거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또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이런 내용은 기밀이 맞습니다. 30년이 지나야 공개할 수 있는 건데 문재인 정부는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래놓고 최재성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뻔뻔스럽게 말하는 것은 어떨까요? 아무튼 북한 원전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건지는 좀 더 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뭔가 큰 게 있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야당의 책임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